안녕하십니까. 16강 생활역학 강의는 12운성입니다. 오늘 배우실 내용이. 자, 12운성은 도대체 무엇인가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12운성은 사람이 태어나서 12번의 어떤 변화를 하게 되는데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떤 변화로 이제 일어나는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12개의 과정을 가지고 나타낸 겁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그 다음에 죽어서 또 어떻게 되고 다시 이제 윤회하는 거죠. 순환하면서 태어나는 건데 어떤 식으로 그런 것들을 과정을 나타냈는지 한번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운성의 종류는 이제 12개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장생, 그 다음에 목욕, 관대, 건록, 제왕, 쇠, 병사, 묘, 절, 태, 양 이렇게 12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장생을 그냥 글자 하나로 그냥 생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목욕을 욕이라고 하고, 관대를 대라고도 하고, 건록을 록이라고 하고, 제왕을 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장생이라고 안 하고 그냥 생이라고 해도 장생이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것이 장생이라는 얘기라는 거를. 뭐 왕이라고 하면 제왕이라고 안 하고 그냥 왕이라고 하거든요. 건록도 그냥 록이라고 이제 명칭을 붙이겠습니다. 앞으로. 자, 12운성은 어떤 12개로 나뉘었는데 그걸 다시 또 4가지로 구별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개념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봄에는 이 싹이 나기 시작해서 나무가 자라서 나무가 이제 좀 강해지는 거죠. 계속해서. 막 싹이 터서 그 싹이 이제 자라서 나무가 되는 이런 과정. 즉, 점점 강해지는 계절입니다. 그 계절에 생과 욕과 대, 장생, 목욕, 관대라는 그런 3개의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름의 계절이 오는데요. 이제 나무가 자라서 진짜 이제 튼튼해지는 거예요. 이제 진짜 이제 왕성해진 거예요. 그리고 아주 최고로 왕성해지는 어떤 그런 단계가 있고, 조금 더 이제 너무 자라서 이제는 조금 약해지는 단계가 시작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가장 왕성한 상황, 그래서 이제 건록, 제왕, 세라는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가을의 계절인데, 이제 가을은 이제 나무가 왕성해졌다가 이제 서서히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병, 사, 묘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병들고 죽고 묘지에 들어간다. 그래서 병사묘의 과정이 있습니다. 점점 약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겨울의 계절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거는 이제 나무가 낙엽을 다 떨구고 죽음과 비슷한 상태에 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절과 태와 양이라는 계절이 있는데, 양이라는 과정이 있는데, 겨울이니까 그럼 완전히 죽어서 없어진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겨울은 완전히 이제 봄, 여름, 가을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그 성장의 과정을 멈추는 겁니다. 멈추지만 그 다음에는 뭘 하느냐, 새로운 에너지를 축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탄생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이면서 새로운 과정을 지금 만들어내는데, 단지 표면상으로만, 즉 세상에 나오진 않았다, 즉 땅을 뚫고 나오지 않았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장생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야말로 생입니다. 날생자. 그러니까 장생, 아기가 태어난 겁니다. 이제 아기가 태어나서 이제 태어나자마자 이제 0세, 1세 이런 정도의 어떤 상태.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죠. 그러니까 아주 순수한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욕인데요. 욕을 이제 욕이라고도 하고요. 그러면은 아기가 태어나면 어떡합니까? 매일매일 씻겨줘요. 그러니까 아기를 키워보신 분은 더 잘 아실 거예요. 자, 아기가 이제 태어나면 매일매일 목욕을 시켜주죠. 그래서 이제 걷고 또 기다가 걷다가 또 뛰는 나이. 그래 이제 그때도 아이들은 자기 스스로 목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다 그걸 씻어줍니다. 그 나이가 이제 약 2세에서 12세 정도. 그러니까 초등학생들 정도. 초등학교 한 5학년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시기는 보세요. 뭐 이빨 가리도 하고, 또 미운 미운 7세가 있잖아요. 미운 7살. 그리고 말도 잘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항상 변화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아기들은 뭘 갖고 놀다가도 금방 질려하기도 하고, 또 어떤 거 했던 걸 또 금방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새로운 걸 자꾸 추구해요. 그래서 아주 변화가 심해요. 이게 변화가 심한 게 이제 목욕의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대라는 것은 말 그대로 관, 모자를 쓰는 거죠. 이렇게 모자, 관. 그 다음에 띠를 두르는 거예요. 자, 모자를 쓰고 띠를 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옷을 입고 모자를 쓰고 활동하는 시기.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따지면 이제 청소년기라고 보시면 돼요. 예, 사춘기도 여기 다 들어가 있죠. 사춘기가. 그러니까 이때는 어때요, 아이들이? 뭐 자기 고집대로 해요. 지혜롭지 못한 거죠. 그리고 이제 뭘 해도 이제 끈질김은 있어요. 막 고집대로 하니까 그게 이제 끈질긴데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면 집념이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 나쁜 어떤 것을 만들어내면 이제 고집으로 되는 거죠. 아집, 고집 이런 것이 되는 거죠. 그걸 이제 관대라고 합니다. 관대. 모자를 혼자 쓰고 띠를 두를 수 있는 나이. 그 다음에 이제 건록인데, 이거는 그야말로 이제 나라에서 녹을 먹는 거고,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거고, 이제 제대로 된 직장을 한번 찾아서 일을 하고 거기서 보수를 받는 어떤 그런 나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직업을 갖고 월급을 받는 나이라 이렇게 해서, 자, 20살부터 한 35살 때까지. 그러니까 이제 바른 생각과 행동, 그 다음에 책임감이 이제 강해지는 거죠. 책임감이 없으면 이제 직장 생활을 못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걸 20세에서 35세죠. 이게 이제 시대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옛날에는 이제 직장을 녹이라는 시기가 조금 더 젊었을 수도 있어요. 뭐 한 30살까지 녹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이제 평균 수명이 늘어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녹의 기간도 조금 나이를 연장시켜서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주 역학이라는 것이 항상 고정 불변이 아니에요. 그 시대에 맞는 해석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제왕인데 이제는 직장에 가서 내가 10년, 15년, 즉 20살에 가서 35살까지, 아니면 25살에 취업을 해서 한 35살까지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최소한 내가 그 직장에서 10,000시간 이상을 일한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진짜 전문가가 된 거예요. 이제는 누가 뭐라 해도 내가 그 분야에 대해서만큼 자신 있게, 또 똑같은 시간에 높은 효율을 낼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을 갖춘 거죠. 이제 제왕의 시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능수능란한 거예요. 어떤 일을 맡겨도 내가 금방금방 딱딱 처리하는 거고, 또 밑에 사람들도 알려줘 가면서 또 내가 내 일도 하면서 이렇게 능수능란한 시기. 그래서 이제 36부터 한 55살까지 책임감도 강하죠. 이 시기에는. 또 정직이 생명이에요. 이때는 만약에 정직하지 않으면 신뢰가 쌓이지 않기 때문에 정직할 수 있는 어떤 정직한 그런 상태의 정신 상태가 돼 있는 그런 시기를 우리는 제왕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내가 제왕이 돼서 임금 피크 현상이 일어났어요. 최고 높은 임금을 받으면서 가장 높은 효율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정신도 육체도 절정기가 있듯이 이제 그게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생각은 할 수 있지만 몸이 안 움직인다든지 이런 거죠. 어른이 돼서 사회생활을 이제 서서히 거두면서 이제 인생의 어떤 직장 생활의 어떤 마지막을 만끽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65세까지, 즉 56세에서 한 65세까지 내가 이제 육체적인 어떤 움직임보다는
정신적인 움직임이나 어떤 노하우 같은 걸 가지고 업무 효율을 높이고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이 내가 다 이제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너그러워질 수 있는 거예요. 이때는 내가 다 알기 때문에 참을 줄도 알고요. 자, 너그럽기도 하고 참을 수도 있는 그런 시기. 그게 이제 56세에서 65세까지를 이제 쇠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병이라는 건 이제 나이가 이제 들다 보니까 뭐 이제 몸이 약해지는 거예요. 몸이 약해져서 머리는 돌아가는데 몸은 이제 잘 움직여지지 않는 그런 상태. 그래서 66세에서 75세까지인데요. 내가 세상을 많이 살아봤기 때문에 상대방을 잘 이해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배려도 할 수 있고 감성이 발달됩니다. 그러니까 왜 내 세상을 다 이해했기 때문에 발달된 감성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나이. 그게 이제 병의 나이입니다. 자, 그 시기를 이제 66세에서 75세까지 이걸 병이라고 하는 거고요. 사라고 하는 것은 자, 어른이 이제 죽은 거예요. 자, 그러면 뭐 우리가 사라는 것은 육체는 죽었어도 영혼은 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어 죽음을 준비하는 나이, 꼭 죽었다는 것보다는 자, 죽기 직전이나 죽음에 이르는 그런 시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76세에서 85세까지. 그럼 빨리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럼 거기에 맞춰서 대입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대략적으로 나이가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내가 죽음에 직면한 거예요. 죽음에 직면하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내가 생을 포기하면은 어떡합니까? 상대방한테 잘해주겠죠. 남은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내가 미련이 남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살 것도 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발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가 있는 사람은 못해주기도 하고 잘해주기도 해요. 즉, 내 생명에 도움이 되면은 내가 잘해주는 거죠. 내 생명에 도움이 안 되면 못해주기도 하는 거죠. 예. 그런 어떤 단계가 사의 단계입니다. 자, 묘에 이제 육체는 이제 땅속으로 들어간 거죠. 그 묘의 단계가 들어가면 어른이 죽음을 준비하는 나이인데 완전히 이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혼까지 이제 육체는 죽은 상태고 육체는 죽어서 땅속에 갇혀 있는데 나이로 따지면 뭐 86세에서 100세 사이 정도 된다고 보고요. 땅속에 들어있는 사람이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는 거죠. 활동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돈 안 써요. 돈도 안 쓰고 그냥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알뜰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삶을 산다. 그게 묘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절이라는 것은 이 영혼과 육체는 다 이제 죽어서 썩어가고 있는 그런 묘의 상태에 들어와 있는 거고, 영혼은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영혼은 분리돼서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끊어졌다는 겁니다. 육체와 영혼의 관계가 끊어졌다. 자, 그런 상태고, 이제 사후세계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사후세계니까 이제 다시 태어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어떤 육체로 들어가서 내가 다시 태어날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하는 시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내가 살기 위해서는 이제 독해져야 돼요. 독해져야 되고, 또 내가 살기 위해서는 누가 살려준다고 하면 순종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게 절이고요. 그 다음에 태라는 것은 이제 육체 속으로 영혼이 들어간 거예요. 즉 엄마 뱃속에서 이제 영혼이 육체 속으로 들어가서 성장을 막 하고 있는 단계. 성장을 막 하고 있는 단계가 태. 엄마 뱃속에 아기가 자라고 있는 상태. 요것이 이제 태의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양이라는 것은 이미 아이가 다 자란 거예요. 이제 이 뱃속에 꽉 차서 더 이상 자랄 공간이 없는 거예요. 이제 바깥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제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장생이라는, 즉
생이라는 것으로 이제 세상에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이제 양의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양의 상태도 다양하죠. 칠삭동이도 있는 거고, 뭐, 팔삭동이도 있는 거고, 그죠? 예. 뭐, 딱 9개월 돼서 나오는 아이도 있고, 그래서 개인의 차이는 약간 있지만, 일단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상태를 이제 우리는 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10간에 따라서 이게 이제, 10간이 10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장생, 목욕, 관대, 걸록, 제왕, 세, 병사, 묘절, 태양 이렇게 12운성이 다 달라요. 일간이 뭐냐에 따라서. 자, 그래서 이제 12운성표가 이제 기존에 12운성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일간이 간목일 때는 해, 자축, 인묘진, 사오미 이렇게 해서 월지 중심으로 보시는 겁니다. 월지 중심으로. 일지도 보고 뭐 시지도 보고 연지도 보고 다 하시지만 지금 여러분들은 월지 중심으로만 보세요. 월지 중심으로 일단. 자, 그래서 간목이 해월에 태어나면 장생이라고 해서 이제 생을 받는 거잖아요. 강한 거죠. 그 다음에 뭐 간목이 자월에 태어나고 간목이 축월에 태어나고 간목이 인월에 태어나면 걸록. 인도 목 플러스 목이고 갑도 플러스 목이에요. 그래서 그걸 갖다 록을 깔았다. 즉 월지하고 일간이 같다. 그럼 녹을 깔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왕. 똑같이 목인데 음양이 다른 거예요. 원래 음양이 다르면 더 강해요. 사실은. 그 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제왕. 간목이 묘월에 태어나면 제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뭐 진월에 태어나면 쇠, 사월에 태어나면 병, 뭐 5월에 태어나면 사, 미월에 태어나면 묘, 뭐 신월에 태어나면 절, 6월에 태어나면 태, 술월에 태어나면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다 암기해야 되는데 암기 복잡하죠. 자, 이렇게 이제 병, 무, 경, 임 이렇게 이제 갑병, 무, 경, 임은 양이에요. 양일간이에요. 그런 경우는 이제 순행을 해요. 해자축, 인묘진사오. 그 다음에 뭐 인묘진사, 오미, 신유술 해요. 이렇게 인묘진사, 오미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오미, 신유술. 그 다음에 신유술, 해자축 이렇게 순행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음일간인 경우에는 이제 역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를.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신이 올라오면 그 다음에 미, 신, 유, 술, 해, 자축, 인, 묘, 진, 사, 오 이렇게 보면 역행이죠. 오, 사, 진, 묘, 인, 축, 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양은 순행을 하고 음일간은 역행을 한다. 이렇게 이제 일단은 보십시오. 기존 학설 되게 어렵습니다. 자, 훨씬 더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12운성을 쉽게 이해하고 암기하고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수업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자, 이거는 지금 사주를 볼 때 사주를 해석할 때 통변용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같이 넣어놨어요. 갑을은 뭐 해자축, 인묘진 이렇게 해가지고 12운성을 보고, 병정은 같습니다. 지금 무기도 같고요. 경신 같이 묶어놨어요. 임계 같이 묶어놨어요. 그러면은 아까보다 몇 배 간단해진 겁니까? 2분의 1 간단해진 거죠. 2분의 1 간단해졌습니다. 훨씬 더 간단해졌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간단해진 거는 이제 2분의 1 간단해진 정도가 아니죠. 4분의 1 정도, 즉 4배 쉬워진 겁니다. 지금 적용하시기가. 만약에 적용하시는 게 어렵다고 하면은 옆에다 표를 놓고 연습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쉽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사주에서 공부할 때 많이 적용되는 게 장생, 생록, 왕사, 묘절. 자, 요렇게 지금
6가지를 이제 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요것마저도 조금 더 간단하게 만들 거예요. 록과 제왕, 즉 록과 제왕, 건록과 제왕을 하나로 뭉쳐가지고 그냥 록으로 보십시오. 그럼 이제 셋, 넷, 다섯, 6개가 5가지로 바뀌죠. 그 다음에 묘는 일단은 나중에 보시고, 그러면 4개로 바뀌어요. 이게 지금 12운성이 12개가 4개만 봐도 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 요렇게 4개로 바꿔놨어요. 자, 이제는 아까보다 몇 배 쉬워진 겁니까? 10배 이상 쉬워진 거죠? 자, 갑, 을은 해에 장생을 하고, 인묘, 묘인에 녹을 깔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화에는 사하고 신금에는 절한다. 그럼 왜 이렇게 간단하게 해도 되느냐? 12운성을 보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목적이 강약을 알아보기 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약을 알아본다는 것은 이 4가지의 분류만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12운성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조금 더 많이 알아야 돼요. 그렇지만 강약이라는 것을 하나로 목표로 가지고, 강약이라는 걸 하나의 목표로 가지고 본다고 하면 이렇게 보셔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2운성의 활용. 자, 12운성은 어떻게 활용하느냐? 자, 일간의 강약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일간의 강약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강한가 약한가, 이게 그러니까 생이나 록을 받으면 강한 거고요. 절이나 사를 받은, 월지에 절이나 사가 있으면 약한 거예요. 그럼 어떤 게 더 강하냐? 생이 강하냐 록이 강하냐? 록이 제일 강한 겁니다. 록이 제일 강한 거, 그 다음에 생이 강한 거죠. 그 다음에 절사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똑같이 약한 거죠. 자, 장생은 강한 거고 걸록은 최강이다. 가장 강한 것이다. 그 다음에 사나 절은 다 약한 거예요. 그럼 월지에 생이나 록이 오면 내가 일간이 강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절이나 사가 오면 약한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월지를 중심으로 천간을 봐야 돼요. 월지가 몇 월이냐에 따라서 일지는 나중에 참고를 합니다. 일지는. 근데 지금 현재는 월지를 중심으로 보세요. 그래야지만 강약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월지를 중심으로 그럼 천간의 일간만 본다는 게 기존의 책과 학설에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월지를 중심으로 지지도 보고 천간도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정확한 사주풀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하면 월지를 중심으로 해서 천간의 4글자와 지지의 3글자를 가지고 강약을 구별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월지를 중심으로 사주 팔자에 나온 모든 글자의 나머지 글자의 상생상극을 우선 볼 것. 자, 이게 중심입니다. 자, 그렇지만 자, 12운성을 우리가 배우고 있지만 12운성을 봤을 때 오행의 상생상극보다 12운성의 영향이 더 강하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12운성에서 뭐라고 나왔다 하더라도 오행의 상생상극이 우선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행의 상생상극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음양이에요.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음양을 보는 거고, 그 다음에는
상생상극을 보는 거고, 그 다음에는 12운성을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은 12운성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자, 일간의 강약을 한번 따져보죠. 따져보면, 자, 여기서 지금 보면 이게 난데요. 일간이니까 나예요. 난데 월지를 보니까 내가 생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간목이 장생인 거죠. 예. 그 다음에 여기 기토는 지금 보니까 이 해수에 절을 당한 겁니다. 즉 힘이 없는 거예요. 나는 힘이 있고 기토는 힘이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해에 병화도 절을 당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신금은 병이에요. 그러니까 병 상태니까 이것도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 있어요? 나는 힘이 없고 나는 힘이 있고 다른 것들이 힘이 없죠. 자, 이렇게 보는 거고, 여기 보면 이것도 이인 자체가 이 중에 이제 간목이 숨어 있어요. 지장간으로. 그래서 얘가 생을 받는 거예요. 인목이 해수의 생을 받기 때문에 얘가 힘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강하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오화는 여기에 화가 여기서 절당하는 거랑 똑같아요. 약합니다. 미토도 얘가 도와주는 게 아니죠. 병들은 상태나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얘도 약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강한 건 요거고, 그죠? 이 두 개는 강하고 나머지는 좀 약한 상태에 와 있다. 이렇게 강약을 구별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연습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을목일 때는 어떠냐는 거예요. 을목일 때도 똑같죠. 지금 월지에 생을 받으니까 강한 거고, 나머지는 절당하고 병, 그 다음에 절, 양약, 그 다음에 이것도 인목은 해월에 생을 받으니까 강하다고 보는 겁니다. 자, 여기 지금 간목인데 월이 인월이에요. 자, 인월이니까 똑같은 거죠. 그러면 록을 깔았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록. 그럼 강한 거예요. 지금 이거 강한 거고, 금은 절당했어요. 그 다음에 화는 목생화죠. 장생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자, 글씨 자체로는 인월의 기토니까 장생이에요. 말로는 생이에요. 12운성상으로는 생이죠. 그런데 오행상으로는 어떻습니까? 목에 토가 극당하죠.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생을 12운성상에서는 생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저 토를 강하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약입니다.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똑같이 오행이니까 강한 거고요. 요거는 여기서 생을 해주니까 강한 거고, 여기서 얘는 미토를 극하니까 약한 거죠. 자, 기존에 배웠던 방식과 다르죠. 제가 지금 강의하는 방식이. 자, 원래는 장생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약하게 보는 겁니다. 원래 장생이면 강한 거죠. 근데 지금 저는 약하게 해석을 했어요. 자, 여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원래는 이제 자, 이것도 이렇게 보시면 제왕인데, 왕이라고 보는데 우리 간단하게 한다겠죠? 그냥 록으로 보는 겁니다. 강한 겁니다. 자, 이건 어차피 강이고, 여기도 강, 여기 약. 그 다음에 절당한 거고, 여기는 생 받는 거고요. 여기도 생 받는데 아까 제가 약하게 본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나무 위에 쇠가 있으니까 그 쇠는 부러지는 거예요. 절당한 거예요.
자, 요거는 어떻습니까, 이제? 간목이 오화를 생하는 건데, 얘는 지금 생하다가 보면 자기가 다 타서 없어져요. 자, 그래서 이제 사로 보는 거예요. 약한 거죠, 지금. 그리고 이제 오화에 무토는 록을 깔았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지금 지장간상에 여기 지금 오화에는 토가 있어요. 그래서 록으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똑같이 토니까 저것도 록을 보는 거고요. 요 지금 월간은 이제 목욕으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똑같죠, 이것도. 생하면 이것도 약해져요. 그래서 사했다고, 이것도 사한 겁니다. 이것도 사한 거. 이거는 같은 거니까 강해지는 거고, 여기는 화생토니까 토가 강한 겁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을목인 경우도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을목도 목생화니까 사한 거예요. 일반 학설로 보면 원래 사가 이제 이게 사라고 안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지금 저한테 강의를 듣는 순간부터 이렇게 사로 보시면 사주를 보는데 큰 무리 없이 정확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똑같이 아까 목욕, 록, 약하고 강하고 록을 깔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월지가 신금이에요. 신금인데 이제 간목이니까 절당한 겁니다. 이게 절당했으니까 약한 거죠. 자, 월간은 록을 깔아서 지금 강해진 거고요. 이렇게 무토는 이제 병이 들어서 약한 거고, 기토도 병이 들어서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행상으로 생해주는 거는, 생해주는 입장이 되면, 월지를 생해주는 입장이 되면 다 병으로 보시면 돼요. 큰 무리가 없습니다. 자, 요거는 지금 금목이니까 약해진 거고요. 이 화 또 이렇게 토도 월지에 뭐 생을 받는 게 아니고, 그죠? 예. 월지 때문에 내가 힘이 들어가는 상태, 월지를 도와주는 상태, 그런 약이라고 보시는 겁니다. 자, 을목도 마찬가지로 봤어요. 지금 신월의 을목은 절당한 상태라고 해서 약한 걸로 보는 거고요. 여기는 록 가른 거고, 병이 들은 상태, 약하고 여기도 병이 들은 상태. 자, 병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병화는 목생화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장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생으로 써 있고 여기도 생으로 써 있어요. 지금 장생으로. 그렇지만 아까 그 얘기 드렸어요. 과연 목이 토를 생할까? 지장간에 무토가 있어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자, 강하다고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행을 12운성이 앞서갈 수는 없다. 오행이 먼저다. 오행의 상극이. 자, 그렇게 보시고, 여기는 이제 금이니까 절당한 상태. 여기는 같은 거죠. 같은 거니까 강한 거고, 여기 지금 오화를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오화가 강한 상태. 미토는 인목에 극을 당하니까 약한 상태,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화는 마찬가지죠. 이제 정화도 생을 받는 입장이니까 생이고, 이렇게 절이고, 여기도 강한 거고, 여기도 강한 거고, 미토는 약한 거고. 얘네는 생은 똑같이 생인데 강하지는 않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자, 4월의 병화는 어떡할까요? 같은 화죠. 녹을 깔은 거예요. 자, 그래서 강한 거고, 그 다음에 사화의 무토도 록을 깔은 거고, 사화의 기토도 록을 깔은 거예요. 그리고 사화의 신금은 장생으로 보는 겁니다. 그 왜 그러냐는 거죠. 사화의 지장간이 금이 있어요. 그래서 생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너무 셀 때는 결국은 이것도 그렇게 세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약하지도 않고 세지도 않은 상태, 현재 상태고, 이렇게 인, 오, 뭐 사까지 같이 있는 건 사실 약한 거예요. 자, 그래서 아무리 12운성에 뭐 강한 걸 하더라도 오행을 넘어서지는 못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자, 정화도 이제 월지가 4월이면 녹을 깔은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녹을 깔아서 강하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장생이라고 해서 아주 약한 건 아니라고 보는 거고, 이런 조건이면 약한 거고요. 요거 지금 이것도 인목은 양이고 오화는 강이고 미토도 화생토니까 강하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월에 병화는 사한 거죠. 6월에 병화니까 사한 거라서 이거는 이제 약한 거죠. 지금 얘도 사하고 이렇게 토도 다 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요거는 이제 같은 오행이니까 록을 깔은 거예요. 그래서 강한 겁니다. 이렇게. 나는 약하고 요거는 강한 거죠. 이게 이제 화극금이니까 재인데 재가 아주 강한 거예요. 재가 강한데 내가 재를 당할 방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돈은 있는데 돈을 내가 관리할 줄 모른다. 그러면 나는 돈이 있는데 돈을 관리할 줄 모르니까 빚이 이제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돈 관리 힘들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이제 그걸 강하게 하려면 이렇게 녹을 깔고 있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도와주면 내가 강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럼 돈 관리가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거는 약하고, 자 여기도 이제 금극 모이는 게 약하고 여기도 사당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유금의 화는 사당하죠. 지지도 다 12운성으로 적용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미토도 약한 겁니다. 6월의 정화도 마찬가지로 사당한 거, 여기도 사당했고 여기도 약하고,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겁니다. 자, 해월의 병화는 어떤가 그러면, 해월의 병화는 극당하죠. 극당하니까 이거는 절이라고 보는 거랑 똑같아요. 약한 겁니다. 자, 이것도 절당한 거고 이것도 절당한 거고, 얘는 병들은 거서 약한 거. 여기는 생을 해주니까 강한 거고, 여기는 극하니까 약한 거고, 여기도 극하는 건 아니지만 약한 거라고 보시는 겁니다. 자, 해월의 정화 마찬가지죠. 극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절당한 거고 약한 거로 보시는 겁니다. 자, 경금, 4월의 경금은 생을 받기는 해요. 그래서 중간 정도 약하다고 보시면 되고 아주 강하다고 보시지는 마세요. 근데 이런 사주 조건이라고 하면 이것도 사실은 약한 거라고 보는데, 월지만 본다면 보통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토는 강한 거고, 이렇게 신금도 월제 생을 받으니까 약한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신월의 경금이다 그럼 이거는 록을 깔았으니까 강한 거죠. 여기도 경금도 록 깔은 거고, 이거는 이제 병들은 거고요. 이렇게 기토도 약한 거고, 그 다음에 인목도 보시면 신월의 인목이니까 인목이 약한 거고, 오화도 이제 신월의 오화는 약한 거고 신월의 미토도 약한 것이 됩니다. 자, 자월의 경금이다 그럼 경금은 자월의 사해예요. 힘을 다 금생술 해가 힘이 다 빠져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를 당해서 약한 거고요. 이것도 약한 거고, 이것도 지금 토가 이렇게 생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약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토도 약한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인목은 수생목이니까 강해지는 거고요. 오화는 약한 상태, 미토도 약한 상태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인월의 경금 절당했어요. 이게 약한 상태, 이것도 약한 상태, 이것도 약한 상태. 자, 여기 지금 생이라고 써있지만 12운성상으로 생이라고 쓰는 거예요. 오행상으로는 얘네도 다 극을 당한 상태라 약한 거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인월 약한 상태, 오 강하고 여기는 약한 상태. 그 다음에 임수, 신월 임수니까 생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생이 강한 상태고, 여기 녹을 깔았으니까 경금은 금금 같잖아요. 녹을 깔은 상태라 강한 상태. 얘네는 생을 받지 못하니까 병든 상태, 약한 상태. 기토도 약한 상태. 여기도 극을 당하니까 약한 상태. 여기도 생 받는 건 아니니까 약한 상태. 미토도 약한 상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해월의 임수는
같은 거니까 록을 깔았잖아요. 그러니까 록을 깔은 거는 뭐 제일 강한 거라고 했잖아요. 제일 강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는 절을 받았고, 여기도 절 받았고, 여기는 병든 상태고, 수생목이니까 강한 상태, 약한 상태, 약한 상태. 자, 4월에 임수는 절당했습니다. 절당해서 여기는 지금 약한 상태. 여기는 화생토니까 록을 깔았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여기도 록을 깔은 상태에서 강한 상태. 여기는 생을 받았으니까 어차피 화극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강한 건 아니지만 그냥 약하지는 않은 상태,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약한 상태, 강한 상태, 강한 상태. 자, 그 다음 12운성 이제 종합을 한번 해보는데요. 자, 12운성을 왜 본다고 했어요? 12운성을 보는 목적. 자, 일간의 강약을 보기 위해서 12운성을 공부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인간의 생로병사 즉 인간을 만약에 계절로 따진다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해서 12달이 있는 것처럼 12개로 나누어서 본다고 했어요. 이제 그게 12운성이라고 보는 거죠. 자, 왜 보냐는 거예요, 그거를. 자, 월지에서 가지고 있는 힘이 일간에 또는 다른 그 오행의 글자에, 팔자에 나온 글자에, 사주팔자에 나온 글자에 어떤 영향을 줘서 어떤 글자는 강하게 하고 어떤 글자는 약하게 하는 이런 걸 본다고 했어요. 뭐 중심으로 하느냐? 월지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또 하나를 한다고 하면 일지를 보기도 해요. 일지를 봐서 이제 그것도 뭐 생록, 뭐 절사 이런 거를 강약을 따져보기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선은 월지 중심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일지를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럼 시지나 이제 연지는 어떻게 하냐? 시지나 연지 일단 무시하셔도 됩니다. 월지가 80% 정도의 강약을 좌우하기 때문에 월지 중심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일지는 한 20% 정도 보신다고 보시고, 일지를 그 다음에 참고를 하십시오. 근데 지금 배우는 단계에서는 월지 중심으로만 보십시오. 그래서 월지 중심으로 생록절사만을 보면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주를 해석할 적에 월지에 의해서 생이나 녹을 받은 그런 일간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관이 있어야지만, 사주에 편관이나 정관이 있어야지만 그 사주가 좋아지는 거고요. 월지에 의해서 일간이 절사를 당하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인성이 있어야지 좋아지는 겁니다. 인성이 있어야지. 또는 비견겁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편인 정인이 있거나 비견겹재가 있어서 나의 약함을 보완을 해줬을 적에 그 사주가 좋아진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12운성 표를 아까 몇 가지 예로 보여드렸는데, 우선 여러분들은 가장 간단한 생록절사만 암기하시면 됩니다. 비교적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암기하시는데. 그래서 생록절사만 잘 활용하셔도 사주를 보고 그 운명을 판단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로 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 12운성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